어느 정도 형상 작성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세부적인 기호라든지 마크 같은 것들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잡석 해치의 표현입니다. 잡석 해치의 표현이고요. 잡석 해치 같은 경우는 크기는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모양 형상만 이게 수평선이 있었다고 치면 한 60도 정도 선을 그어서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잡석 해치가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크기는 한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 40mm 정도를 옵셋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각도는 60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신 다음에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 교차점을 이용해서 미러를 해주시고 아래쪽 교차점을 이용해서 미러를 해주신 다음에 한쪽씩 자르시면은 잡석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거리를 좀 늘리시거나 이 선의 거리를 좀 늘리시거나 좁히시거나 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잡석 해치는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간격은 한 250이나 300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레이 쓰셔도 괜찮고요. 어레이로 한 300 정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줄여서 너무 뭐 많을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기초 부분 먼저 좀 채워 넣고 이거를 뭐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보여지는 정도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놓여질 수 있게끔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이) 좀 넓은 것 같다 하시면은 뭐 250 정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사각형 배열로 그리고 스냅이라든지 이 직교 모드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작성하실 때 좀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드 명령어를 다양하게 써보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에 경사진 부분도 이제 이런 부분까지 굳이 그 배열로 정확한 간격으로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보면서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정도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작은 사이즈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눈에 정확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표현까지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콘크리트 부분의 해치입니다. 콘크리트 부분의 해치는 45도 선이고요. 45도로 이렇게 세 개의 선이 군데군데 나타나게 하시면 이 해치가 콘크리트 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한 25에서 30 정도 거리면 되는 것 같고요. 이걸 그릴 때 각도는 한 45도 주시고, 저는 좀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그려서 옵셋을 25mm 정도로 해볼게요. 25mm 정도로 하신 다음에 이거를 해치를 해야 될 곳에 미리 좀 갖다 놓고 연장시켜서 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거를 할 때는 이 노란색 선만 보여지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요런 거 레이 ISO 이런 명령을 쓰셔서 요것만 두 개만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눈에 얘네들이 잘 보여지기 때문에 적당한 개수를 배치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군데군데 몇 개 정도 보여지면 됩니다. 너무 없으면 또 비어 있으면 없어 보이니까 적당히 콘크리트 부분에만 콘크리트로 표현돼야 되는 부분에만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요.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익스텐드 명령어로 잡아주고 이렇게 잡으면 해치를 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잡는 게 더 괜찮은 방법 같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기준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좀 더 쉽게 해치선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치를 다 넣은 상태입니다. 뭐 너무 많지 않게 들어가면 되고요. 적당히 이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활용해서 해치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녹색선을 해놨는데 요거는 선택에 따라서 가는 선 정도로 바꿔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표현해 볼 곳은 이쪽 부분에 있는 난방입니다. 이 난방 부분에 저희가 추가로 하나 더 표현하셔야 될 게 아랫부분은 단열재 해치 명령을 써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에 엑셀 파이프가 지나가는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지름은 25mm 정도면 되고요. 원 명령어로 지름 25mm 이렇게 넣어 주시고 뭐 이 옆으로 나가는 화살표 십자선의 크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다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냥 기호일 뿐이기 때문에 요거 적당한 크기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좀 맞추시고 싶다면
원형을 하나 옵셋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편할 거고요. 저는 여기만 이렇게 바꾸고 요거는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인면선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블럭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위치는 가운데쯤입니다. 아래쪽에 단열재, 콩자갈의 가운데쯤에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50 간격 요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에 좀 더 이제 다른 표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엑셀 파이프 뒤쪽으로 지나가는 라인이 되는 이 점선 정도까지는 같이 세트니까 뭐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셔가지고 500 간격에다가 배치를 해 두셔도 되고 어레이로 이쪽까지 배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복사 명령어로 몇 개만 복사해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요 위치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적당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가운데 정도에 놓아 주시면 됩니다. 뭐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설계대로 한다면은 조금 더 한 요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았을 수 있긴 한데 굳이 이제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온수온돌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기호를 그렸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요 정도 선으로 마무리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쪽 부분에 온수 난방 한 곳에 단열재, 아래쪽 단열재 해치는 해치 명령어 이용하셔가지고 교차 해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넷이라고 하는 해치를 좀 쓰고 있고요. 이 크기를 좀 보면서 이 값을 좀 키워주시면 되고요. 각도는 45도 정도로 돌려주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조금만 더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 해치로 하부 단열재가 표현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벽체 부분에 단열재, 지붕 부분의 단열재는 이쪽에 있는 저희가 만들어놨던 베팅선, 단열재선 이용해서 해치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너무 이 모양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크게 뭐 많이 나가 있거나 많이 지저분하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고요. 너무 지저분하지만 않으면 괜찮기 때문에 단열재의 절반 거리, 현재 여기 벽체는 120이니까 옵셋으로 60을 옵셋 하는데 긴 쪽을 하면 좀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짧은 쪽의 거를 이렇게 옵셋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선을 단열재 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후에 선 축척의 종류를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너무 이렇게 이쪽 면에 너무 딱 붙으면 얘가 출력될 때 너무 시커멓게 보이기 때문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얘가 이렇게 좀 공백이 있는 것처럼 너무 떨어져 있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적당한 거리 정도 보여지게 딱 붙지만 않을 정도로 살짝 요 정도면 출력했을 때 거의 붙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거리를 가늠하셔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붙여주고 싶다면 선이니까 익스텐드 쓰시면 붙을 겁니다. 지붕 단열재 같은 경우는 180mm입니다. 180이니까 옵셋을 90mm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90mm를 띄워서 가급적이면은 보가 끝나는 위치까지는 단열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단열재가 들어갈 부분에 이렇게 좀 바꿔서 살짝 붙을랑 말랑 할 정도, 이 정도면 출력할 때 무리 없이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호로서 표현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이런 부분까지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굳이 하시고 싶다면 다 하신 다음에 해놓고 나서 좀 더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표현하신다면 그래도 요런 사이 정도는 시간이 된다면 좀 끊어주시면 도면이 좀 더 깨끗하게 나와요. 요런 부분까지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재가 어느 정도 좀 더 이거보다는 잘려 있는 게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표현이면은 충분하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시간 안에 작도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단열재도 마저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치까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된 상태면은 이제 인면 해치 정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단면 부분의 해치는 잡석이나 콘크리트 뭐 아니면 단열재 이런 거는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외벽의 인면으로 보여지는 부분 치면 외벽에 있는 인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내벽에 화장실 정도는 벽체 타일 엣지 정도를 넣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외벽 부분에 인면 엣지 한번 해볼게요. 이쪽 부분은 벽돌 해치니까 제가 쓰는 해치는 뭐 반드시 이걸 쓰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벽돌 모양이 좀 보여지게 저는 이 AR-BR STD 써 있는 이 해치를 좀 주로 사용합니다. 이 해치로 이쪽에 인면 부분에 이렇게 해치를 넣어 주시면 되고, 이쪽에는 벽돌 인면 해치가 아니라, 이 부분은 벽돌 인면 해치가 아니라 세워쌓기 한 벽돌 모양이기 때문에 라인으로 요 라인 정도로 하셔가지고 세워쌓기 인면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어느 정도 옆에 있는 것과 높이가 좀 유사한, 이 간격이 유사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인면 벽돌이고 여기도 인면 벽돌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유사하거나 같게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거 해치로 하게 되면은 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높이 정도가 됐으면 그냥 맞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의 벽면 해치 요 정도는 시간이 남는다면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사용하는 건 벽체에 보통은 타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타일 엣지는 격자 여기 넷을 이용해서 요 정도 엣지로 하시는데 이 간격이 이제 너무 작은 것보다는 한 칸의 간격이 200이나 250 정도 되는 크기가 적당하거든요. 무난하게 많이 하는 정도의 타일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요. 해치를 넣고 나서 이걸 눌러서 한번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디스트라는 명령어로 요 사이 거리를 대충 이렇게 재보세요. 현재 15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키워서 다시 디스트로 대충 거리를 재보면 2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70 정도로 맞춰서 이 해치의 간격이 215 이렇게 나오면 200 정도로 보여지게 이렇게 넣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얼추 다 표현이 됐고요. 평면도상에 있는 이런 현관에 있는 신발장 이런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이 신발장의 인면 이런 거는 안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안 그리셔도 괜찮고요. 시간이 되신다면은 되시는 분에 한해서 그려주는 게 좋은데요. 굳이 이제 실내 중에서도 잘라서 보는 부분에 인면을 뭔가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출입문. 차라리 이 가구보다는 출입문을 그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축용 도면이다 보니까 이 가구보다는 중요도가 이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이나 이 위치를 나타내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또 하나 한다면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이런 변기 정도는 인면이 보인다면 한번 해줄 만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하나씩 추가하시는 게 가장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인면도 연습 삼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입문 같은 경우는 800 정도, 폭이 800이고요. 요거는 한 900 정도로 폭이 900인 문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체에서 한 200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벽체 선이었을 거고요. 이 그림을 보면 잘려진 곳을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문이고요. 요 앞에 있는 문은 이 벽체에서 200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문의 크기는 900 정도 되는 폭의 문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문이 설치될 위치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문의 위치를 기준으로 폭을 확보해 주시고 높이는 2100 확보하신 다음에 요 안쪽에 문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요. 요 크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좀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멀리 뒤쪽에 있는 선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고요. 여기에 문의 테두리가 될 선을 저는 45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려주신 다음에 바닥에서 손잡이 위치 한 850 위치에 손잡이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지울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문의 입면을 그리실 때 문이 오른쪽 방향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경첩의 위치는 문이 열리게 하는 경첩의 위치는 오른쪽 편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호를 써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해서 중심선으로 기호 먼저 손잡이보다 요 문이 열리는 기호를 써주시는 게 기호를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적당한 위치에 지름 한 50mm 정도면 됩니다. 50mm 조금 작아 보이면 조금 더 크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좀 작아 보여서 지름 한 65mm 정도로 원을 그려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은 필요 없고요. 여기다 따로 모양 같은 건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심을 나타내는 십자선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이 열리는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그려주시면 좋고요. 문의 테두리 정도는 그려서 이게 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화장실 벽체 해치를 빼먹었네요. 이쪽에 있는 화장실 벽체 해치는 수평 해치를 간격이 한 67 나오는데 요 정도 간격이 되게끔 조금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녹색으로 해줄 거고요. 여기에 대각선 해치가 실제로는 이 벽돌의 해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적당한 간격으로 보여지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크기를 재보시면서 이 간격이 이 간격이 원래 벽돌 해치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벽돌 모양이 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벽돌처럼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넣은 해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적당히 좀 봐가시면서 조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도 벽돌 해치가 빠져서 여기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도 특성 일치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좀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랫부분도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여기는 경사해치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빠진 부분이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뼈대 먼저 그리고 뭐 단면 부분 표현하고 하나씩 그리셔야만 혹시 내가 빼먹은 게 있는지 찾거나 확인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두서없이 그렸다면 지금처럼 해치를 안 넣었던 부분을 아마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해치를 넣을 때 해치를 안 넣은 부분이 있는지 차근차근 찾으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업 순서를 좀 정해서 종류별로 하나씩 그리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쯤으로 하고요. 여기에 수평 꿰 때 그리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단면도 작성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꿰 때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모양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길이는 살짝 이거를 넘어설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900이었기 때문에 한 1100 정도로 그릴 거고요.
1100 정도의 두께는 45mm 정도로 이렇게 그려서 적당히 살짝 이렇게 교차해서 통과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같은 인면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 요거는 그리실 때 이런 끝 부분에서부터 높이가 긴 쪽에서부터 한 900에 900 정도 되는 간격으로 이제 넣어 보시면, 물론 수직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고 나면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살짝 맞춰 주게 되면 그 옆쪽 부분에는 이쪽 사이로 이 부재가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옆쪽은 두 개의 부재가 동일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위쪽 부분은 얘가 지금 걸려서 표현이 안 됩니다. 요 위에는 부재가 표현이 안 되지만 요게 없어도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지워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되고요. 요 옆에까지 하고 싶다면은 조금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옮겨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쪽 부분에 맞춰서 그렸다면 아마도 이쪽에도 하나 정도를 이렇게 놔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한 위치에 놓아 주시면 됩니다. 옆에는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나만, 이 부재가 흔들리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줄여서 놓겠습니다. 이것도 표현을 하신다면은 요쯤을 잘라서 얘가 앞쪽에 있는 효과를 내어 주시는 게 조금은 도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르실 때 중심선은 자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물론 지금 작성하는 이 수평 깰 때 같은 경우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은 짧으니까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깰 때의 역할은, 수평 깰 때의 역할은 이 부재가 길면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재와 부재를 엮어서 흔들리지 않게끔, 천장이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기 있는 물매 그렸던 요 기호도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고, 문자 쓸 때 문자를 써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 해치가 하나 더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요 집안 해치, 이 지면에 대한 흙의 해치인데 요것도 손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한 200이나 250 정도 이렇게 살짝 내리셔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여기 안쪽에다가 해치 중에 보면은 흙을 나타낼 수 있는 어스라고 하는 해치가 있어요. 흙 해치가 여기 어스라는 해치가 있는데, 요거를 45도로 돌려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 네모 박스는 없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보여지게끔 좀 크기를 조절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단면도 표현이 끝이 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면도 작성은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는 분들은 다른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그려주셔야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를 작성하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